판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급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따져주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즉 수렴과 발산 여부를 알고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급수를 가지고 오겠다는데, 무작정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라면 내가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는지 아니면 발산하는지를 판정할 수 있다라는 게 급수의 비교 판정법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은 유한계의 항을 제외하고서는 일반항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큰 일반항으로 이루어진 급수가 수렴이면은 작은 놈도 수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작은 일반항들이 발산을 하면 그 큰 놈들로 이루어진 급수 또한 발산을 한다라는 게 비교 판정법입니다. 우리 한번 증명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해볼게요. 자, 1번을 먼저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즉, 큰 일반항으로 이루어진 급수들이 수렴을 하면 작은 일반항으로 이루어진 급수도 수렴한다라면은, 먼저 주어진 조건이 유한계의 항을 제외하고는 무엇하다 항들의 관계가 양항이면서 이와 같은 관계가 맺는다라는 거였죠.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들, 자, 주어진 급수가 큰 일반항으로 이루어진 급수가 컨버스 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올까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라지 N1이 존재해서 무엇하냐? 이렇게 우리 파시얼 썸을 수열로 갖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수렴성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그쵸? 선생님, 절대값 어디 갔나요? 우리 양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 없어도 이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거에 있어서 무엇을 보고 싶으니까 N으로 이루어진 급수의 수렴성을 보고 싶은 거니까 누구를 취하겠다. 그렇죠. K와 라지 N1 사이에 누구를 맥시멈을 취하겠다. 라지 N으로. 따라서 이 라지 N은, 즉 라지 n보다 큰 m과 n에 있어서 스몰 m과 n에 있어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얘가 K죠? 얘가 무엇하는 걸 보이고 싶으니까, 바운더리를 갖게끔 보이고 싶으니까 얘에 의해서 어떻게 보일 수 있나요? 얘와 얘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되네요, 선생님들. BK가 되어서 입실론보다 작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이고 싶은 초록이었어요. 자, 얘의 어떠한 입실론을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요거 생략됐네요, 선생님들. 미안합니다. 자, 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다? 큰 항에 있어서 이루어진 급수가 수렴을 한다라면 작은 놈에 있어서의 급수 또한 수렴을 한다. 우리 이거 어디선가 많이 익숙했네요. 임프로퍼 인테그랄의 컨버스와 다이버전스를 이야기를 할 때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1번 증명을 했습니다. 2번 증명은 어떻게 하냐, 선생님들? 부정하면 되겠죠. 뭐냐면, 주어진 과정이 무엇이냐? AN이 발산을 했을 때 BN도 발산을 하느냐 물어볼게요. 그러면 부정을 할게요. 대호법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요 급수가 BN으로 이루어진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하자.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방금 뭘 보였기 때문에 1번을 보였기 때문에 1번에 의해서 누구도 얘가 컨버스 해야 돼요. 그쵸? 얘가 지금 주어진 조건이니까요. 하지만 주어진 가정에 의하면 AN에 이루어진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이다? 모순법을 이룬다라고 해서 컨트래딕션. 그래서 우리는 2번을 간단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컴프레션 테스트를 이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급수의 수렴성을 이야기를 할 때 얘를 단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의 급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언가의 급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급수의 수렴성과 발산성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 급수에 대해서 수렴성을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요, 우리 알고 있는 거,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알아요. 모든 n에 대해서. 아까는 유한계를 제외하고만 해도 이렇게 만족하면 되는데, 얘는 심지어는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네요. 따라서 우리는 누가 그렇죠. 얘가 컨버스하면 얘가 컨버스하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겠네요. 여기서 주의할 거 얘가 다이버전스 하다라고 해서 얘가 다이버전스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선생님들 주의하세요. 따라서 우리 이미 압니다. 얘가 컨버스 하다라는 걸 압니다. 왜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P 테스트에 의해서 우리는 압니다. 해서 우리가 주어진 급수는 무엇하다? 컨버스 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네요. 그러면 요 예제 하나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들? 잠시 멈춰두고서는 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n분의 1의 사인 n분의 1의 어떻게 되는지. 자, 얘를 지금 비교판정법을 이용해서 보여주고 싶다. 컨버스 하는지 아는지. 그렇다면 어떤 비교할 놈을 가지고 올 것이냐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보다 큰 놈을 가지고 와서 컨버스를 보일지 얘보다 작은 놈을 가지고 와서 컨버스를 보일지.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사인 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x가 0과 1 사이에 때는 sin x는 항상 0보다 커요. 그러면서 sin x는 x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x 뭐 취해요, 선생님들? 우리 초록이에서는 맞아요. n분의 1을 취해요. n분의 1은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해에서 무엇이라 할 수 있냐면 sin n분의 1이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n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n에서. 그럼 양변에 뭘 곱해주고 싶다? 맞아요, 선생님들. n분의 1을 곱해주고 싶다. n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궁극적으로 0보단 크지만 무엇보다 작거나 같다? n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n에 대해서. 우리 사인 함수의 성질만을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큰 놈이 무엇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렴하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수렴을 합니까? 그쵸. P 판정법에 의해서 P급수 판정법이 정확히 우리 임프로퍼 인테그랄을 비교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는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컨버스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초록이는 무엇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선생님들? 컨버스 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들 활동지 받아가셨죠? 거기에 있는 활동지의 예제들을 한번 꼭 컴패러슨 테스트를 가지고 비교해 보시고 주교재에 있는 예제 또한 꼭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리미트 컴프레션 테스트예요. 우리 임프로퍼 인테그랄도 마찬가지로 비교하는 급수 단순 비교에 있어서의 테스트를 다루고 나서는 어떤 비교? 항들 사이에 있어서 즉 일반항을 비교하는데 그냥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크기 비교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리미트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극한을 시리즈의 수렴성을 판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임프로퍼 인테그랄도 마찬가지로 단순 항의 비교에 있어서는 P이면 Q이다, Q이면 P다에 있어서 필요충분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어서요. 큰 놈이 수렴하면 작은 놈이 수렴하고 작은 놈이 발생하면 큰 놈이 발생하는 거지 그 역관계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일반항들의 극한이 존재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작은 놈이든 큰 놈이든 상관없이 무엇이다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수렴 발생 것이 필요충분 조건으로 성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한번 증명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증명 간단합니다. 자,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주어진 항들의 급수 항들의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항들의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에 의하면 유한계를 제외하고는 AN과 BN의 비율이 L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네, 이게 BN분의 AN의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정의였어요. 자, 우리 약간의 트릭을 써서 입실론은 지금 임의의 것으로 가지고 오는데 임의의 입실론 중에서 우리 조금 고정된 값으로 가지고 올게요. 2분의 L로요.
상관은 없을 거예요. 어떤 입실론보다 뭐 작다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편의성을 위해서 선생님 작다라고 꼭 해야 되지 않나요? 뭐 작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또 작다라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고요, 선생님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값을 벗길 수 있을 거예요. 즉 bn분의 an을 중심으로 l을 넘겨주게 되면은 우변은 어떻게 돼요? 2분의 3 l이 되겠네요. 좌변은요? 2분의 1 l이 될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비교가 되네요. 선생님도 확실하게 아까 선생님 입실론이요, 입실론 맞아요. 제가 등호를 뺄게요. 여러분 걱정하실까봐. 그러면 우리가 얘 뭔가 비교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Pn을 이번에 다시 넘겨줄게요. 즉 가운데에 누구만 남기고 AN만 남기고요. 양변에 오른쪽에는 2분의 3L에 Pn을 놓고요. 이렇게 해볼까요? 색깔 좀 맞춰볼게요. 2분의 3L이고요. 우변은 좌변은 2분의 1 L에서 누구를 곱해준 거니까 PN 상수 곱이에요, 선생님들. 선생님 보입니다. 맞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BN이 수렴하면 급수 BN이 수렴하면 AN 수렴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요. BN이 발산을 하면 AN도 발산을 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AN이 발산을 하면 BN 발산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네요. AN이 수렴하면 BN이 수렴합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그쵸. comparison. 그냥 리미트 comparison 테스트가 아니라 just comparison 테스트. comparison 테스트에 의해서 우리는 보여주고자 하는 리미트 컴프레스 테스트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프리사이즈 데피니션을 이용을 했더니 정말 간단하게 증명되는 거 좀 느껴지시나요? 한번 예제를 통해서 위 주어진 급수의 판정법을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어진 급수가 있을 때 얘를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앞서 이야기한 거와 똑같아요. 컴프레스 테스트는 리미트 컴프레스 테스트는 내가 이 주어진 급수가 마치 무엇한 것 같다, 컴프레스 한 것 같다라고 하면 컴프레스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다이버스 할 것 같다라고 하면 다이버스한 시리즈를 가지고 오면 돼요. 선생님들 주어진 급수가 어떨 것 같아요? 자, 우리 n분의 1은 급수는 발산을 하고요. n제곱분의 1의 급수는 수렴을 했어요. 그런데 얘는 어떨 것 같아요? n제곱의 n이네요. 뭔가 n분의 1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이버전스 하지 않을까라고 개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주어진 급수가 발산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교하고자 하는 이 BN을 n분의 1로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먼저 체크를 해야 되냐? 얘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얘는 모든 n에 대해서 무엇하다?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A에는 주어진 급수의 일반항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얘도 모든 n에 대해서 0보다 큽니다라는 첫 번째 요거를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극한이 존재하는지 이야기를 해야겠죠. 극한 존재하지 않으면 극한 비교 판정법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을 따져줘야 되는데 an을 그대로 먼저 쓰면 얘가 되겠고요. bn은요 역수니까 얘가 되겠네요. 선생님들 얘 어디로 수렴하나요? n제곱 속도 같네요. 따라서 1로 수렴한다. 0보다 큰 수렴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이용을 할 수 있다? 리미트 컴프레션 테스트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이 비교했던 얘가 뭐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다이버전스 하다. 왜요? 그렇죠. B 시리즈 테스트에 의해서 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적용하면은요 리미트 컴프레션 컴프레션 테스트에 의해서 무엇하다 우리가 보이고 싶었던 얘가 다이버스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선생님들? 자, 그러면 요 예시를 한번 추가적으로 해볼까요? 자, 시리즈를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로그, 자연 로그 1 플러스 n분의 1. 자, 이거 잠시 퍼스 하고서는 컴프레스 하는지 다이버전스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자, 해보셨나요, 선생님들? 자, 얘는요, bn은 똑같이 n분의 1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얘도 양수고요. 여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 또한 모든 n에 따라서는 양수예요. 아하, 그러면은 뭐, 초록이 체크했으니까 극한을 비교하면 되겠다. bn분의 an을 따져주자라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로그, 자연 로그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네요. 그쵸? 로그 n을 곱한 거예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자연 로그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 되고 있고요. 선생님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요. 리미트를 보낼 때 자연상수 2의 정의였죠. 따라서 자연 로그의 2가 돼서 얼마? 1로 수렴을 한다. 그리고 주어진 우리가 비교하고자 했던 놈이 무엇하기 때문에 발산하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냐면 그렇죠.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주어진 급수가 발산합니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자, 선생님들 활동지의 다른 문제도 이 리미트 컴프레션 테스트를 적용을 해보시고 꼭 주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컴프레션 테스트를 보시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드셨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냐? 선생님,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얘와 얘의 비가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0으로 수렴할 때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0으로 수렴을 할 때는 앞서 0이 아닌 어떤 수로 수렴을 할 때는 필충 조건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왜? 얘로 이야기하는 부분과 얘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필충 조건이 아니라 큰 놈이 수렴하면 작은 놈이 수렴하고요. 작은 놈이 발산하면 큰 놈이 발산한다라는 결론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 증명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유한기의 항을 제외하고는 앞서 비슷합니다. 유한기의 항을 제외하고서는 bn분의 an이 0에 매우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주어진 조건 그대로 썼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이번엔 얘를 1로 가지고 올게요. 선생님 1 좀 불안한데 뭐 작은 걸로 가지고 와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들. 따라서 bn분의 an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단 여기서 주의할 거는 계속 가정이 무엇이냐? an이 0보다 크고 bn이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해서 양변에 bn을 곱하면 우리가 an만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들? an은 bn보다 작고 마이너스 bn이긴 하지만 an은 항상 무엇하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랑만 비교가 가능해요, 선생님들? 이렇게만 비교가 가능해요. 얘 비교 안 되네요, 선생님들. 0의 급수로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얘로만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컴프레션 테스트, 기본적인 컴프레션 테스트에 의하면 기본적인 비교급수 판정법에 의하면 얘가 수렴하면 요 놈이 수렴하고요. 얘가 발산하면 요 놈이 발산한다라는 결론이 도달하겠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한번 얘 발레를 그 역에 대한 발레를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급수의 예시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앞에서는 우리가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급수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였고 그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알고 있어야 돼. 어떤 급수가 수렴하는지 어떤 급수가 발산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비교할 만한 게 떠오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도 해요. 비교할 만한 급수가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게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본다라면 두 가지 방법, 루트 테스트가 있고 레이쇼 테스트가 있어요. 즉 주어진 급수, 판정하고자 하는 급수 그 자체로만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주어진 급수가 항상 양한급수예요.
모든 급수가 적용 가능하지는 않아요. 양항급수이면서 그 항의 제곱근에 대한 리미트 값이 존재할 때, 그 존재한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그 극한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수렴해요. 1보다 크면 발산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R이 1이면 판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조건 아닌가요? 어떤 R이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수렴을 하고 R이 1보다 크면 발산을 하고 R이 1이면 판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던 지오메트릭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그때 커먼 레이쇼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시리즈가 컨버스 하는지 다이버스 하는지 판단할 수 있었던 그 판정이네요. 왠지 연결이 되나 보네요. 증명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약간 증명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1번에 의하면 그래요. R이 존재하고 R이 이 존재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즉 주어진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에 대해서 뭐다? R로 수렴하는데 그 R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좀 선택을 하고자 하냐면 이 R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R1을 선택을 할게요. 이것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R1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얘가 유한계항을 제외하고서는 R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라지 n이 존재하여 유한계항을 제외하고는 an이 R1의 n승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선생님들? 네, 그러면 뭘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 비교 판정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얘가요, 선생님들. R1이 뭐기 때문에요? R1이 그렇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아예 큰 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더 커요. 그런데 얘가 뭐에 의해서? 그렇죠. 지오메트리 시리즈의 성질에 의해서 무엇하다 주어진 등비급수가 수렴을 하네요. 그러면 큰 놈이 수렴을 합니다. 작은 놈은 당연히 수렴을 하겠네요. 무엇에 의해서? 그렇죠. 비교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주어진 급수가 수렴을 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2번은 증명을 해볼까요? 2번은 어떻게 증명이 될까나? 자, 2번은 이렇게 증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증명을 해볼까요? 칸이 나와야 될 텐데, 그냥 여기다가 할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2번은 R이 1보다 큰 경우가 되겠네요. R이 1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 얘는 일단은 R로 수렴은 무조건 만족을 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만족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R1을 추스하고 싶냐면 이번에는 얘보다 작은 놈을 추스하고 싶어요. 1보다는 크지만 R보다는 작은 R1을 추스하고 싶어요. 그러면 급수의 수렴성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라지 n이 존재해서 유한계를 제외하고는 AN은 뭐보다 크다? R1의 n승보다 크다. 우리 레파토리가 같겠네요. 얘 등비급수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R1이 1보다 큰 놈을 잡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오메트리 시리즈에 의해서 주어진 급수가 무엇하다? R1의 n승이 다이버스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해서 무엇에 의해서? 그렇죠.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선생님들 제가 글씨 이상하게 쓴다고 여러분도 이상하게 쓰면 안 돼요. 해서 주어진 급수는 즉 작은 놈이 발산하니까 큰 놈도 발산을 한다라는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올 수 있겠네요. 선생님들. 네, 해서 우리 1번과 2번을 증명을 했습니다. 간단했죠, 선생님들? 그러면 3번은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3번은 되지 않는 예시를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자, 우리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 예시가 있어요. 뭐냐?
리미트, 죄송해요. 시그마 n분의 1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시그마 n분의 1에 있어서의 일반항의 제곱근은 어디로 수렴하나요, 선생님들? 어디로 수렴해요? 1로 수렴을 하죠. 하지만 주어진 급수는 발산을 해요. 맞나요? 그리고 우린 이 예시도 알고 있어요. 즉 시그마 n제곱분의 1이라는 급수는요. 주어진 급수의 일반항의 극한값 제곱근의 극한값은 1로 수렴을 해요. 하지만 주어진 급수는 우리가 뭐에 의해서 피판정법에 의해서 너무나 뻔히 알죠. 얘가 무엇하다? 수렴을 한다라는 걸 아네요. 즉 둘 다 일반항의 제곱근이 모두 1로 가지만 주어진 급수가 하나는 다이버전스 하고 하나는 컨버스 하다라는 예시로 우리는 R이 1일 때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 가지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게 왜 1인가요? 이게 왜 1인가요? 주어진 이 등식을 증명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못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셔야 여러분 실력이 향상이 될 거예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제 설명을 듣고 리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머나 n의 영향을 받는 것이 미체도 있고 지수에도 있는데 심지어 지수도 n분의 1의 형태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할 때 사실 이항 정리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 지난 시간에 베르누이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무엇을 만족하냐면 n의 n분의 1승은 뭐보다 커요. 1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는 n의 n분의 1승을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1 플러스 hn이라고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hn은요 양수라고 볼 수 있겠죠. 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까요? 즉 n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기는 한데 양수다라는 거죠. 그러면 n은 뭐예요? 1 플러스 hn의 n승이 되죠. 그쵸? 양변에 n승으로 해줬죠. 한 후에 여러분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여기서 베르누이 부등식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 여기 n이 살아있기 때문에 n을 한 번 더 없애주기 위해서 2차항을 가지고 오고 싶다. 베르누이 부등식은 1차항으로 아래 위계인 것을 찾아낸 거니까요. 그럼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여러분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할 거예요. 이항 정리 꼭 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n승을 우리가 이항 정리해야 하면 1 플러스 n 컴비네이션 1 hn 플러스 n 콤비네이션 2 hn의 제곱 해서 쫙쫙쫙 나와서 이런 형태를 갖는 게 이항 정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를 상쇄시키면서 n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감안하겠다라고 해서 요 항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요 항을 가지고 오면 초록이들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바운디드 된다? 요 항으로 바운디드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n 커비네이션 2가 얼마인가요, 선생님들? 그렇죠. 2분의 n의 n-1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면 요게 요거에 의해 바운디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n은 다시 한번 쓴 거예요. 2분의 n의 n-1의 hn의 제곱. 자,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되어서hn은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 가정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등식에 의해서 그렇죠. 루트 n-1분의 2라는 값으로 바운디드 된다라는 거야. 사실상 궁극적으로 보이고 싶은 거는 뭐예요, 선생님들? 얘가 어디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1로 가까이 가는 것을 증명하고자 봤더니 얘라고 놨으니까 뭘 보인다? hn이 0으로 가는 걸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즉 얘가 0으로 가는 걸 보임으로써 얘가 0으로 가는 걸 보일 수 있겠죠. 그쵸, 선생님들? 뭘 이용할 수 있다? 입실론 정의를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쓰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유한계의 항을 제외하고 HN은 일단은 0보다 크고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사실 얘보다 작거나 작은데 지금 요거는 요 형질이니까 모든 n에 대해서 성질을 한 거죠. 그런데 유한계의 항을 제외하고는 얘는 이렇게 바운드 돼요. 그쵸? 그럼 뭐이기만 바라면 되겠다. 얘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양수가 0으로 간다. 절대값 필요 없이 얘가 입실론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존재하나요, 선생님들? 요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뭐에 의해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 무엇이 존재한다? 자연수 라지 n이 어떤 형태로요, 선생님들? 그렇죠. 1 플러스 입실론 제곱분의 2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의 관계를 만족한다. 뭘 보인 거예요, 선생님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hn이 0으로 수렴함을 보였어요. 다시 한번 쓰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이고 싶은 거는 m의 n분의 1승 이라는 극한값이 궁금했는데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니까요? 1 플러스 hn이니까요. hn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따라서 1 플러스 hn은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2번 문제를 보여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얘도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x의 n분의 1승을 이런 형태로 놓겠다라는 걸 개스한 거예요. 물론 h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x는 1 플러스 hn의 n승이죠. 양변에 n승을 했으니까 뭐예요? 얘 n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들. 앞에서는 얘가 n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차항으로 하면은 리미트를 씌우는 의미가 없었어요. 해서 2차항을 가지고 왔다라면 여기에서는 n이 없기 때문에 뭐만 베르누이 부등식에 의해서 얘를 가지고 와도 되겠네요. 그쵸? 앞서서는 이항 정리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거는 베르누이 부등식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 얘를 이항 정리로 이야기할 수 없나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체크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n은 무엇이었고 자연수였는데 얘 x는 양수라는 조건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앞서서 n의 n분의 1승이 극한값이 1로 가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는 밑이 양수라는 조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 자명하다라는 거죠. 무엇이? 등식이 1의 n분의 1승은 1이니까요. 자명하다. 두 번째는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앞에 n의 n분의 1승이 이미 힌트를 얻었잖아요. 1보다 크게 나아가잖아요. 그쵸? 1, 2, 3, 4, 5, 6으로 나아가니까요. 해서 1보다 큰 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면 궁극적으로 뭐가? 얘가 1로 간다라는 건 누가? 그쵸? 얘가 1로 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얘가 1로 간다라는 건 얘가 0으로 간다라는 걸 보이는 거니까 앞서 아이디어가 같네요.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유한계의 항을 제외하고 hn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는 지금 보인 거에 의하면 얘예요. 베르누이 부등식 때문에요. 그쵸? 그리고 유한계의 항을 제외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라지 n분의 x-1보다 작아요. 얘가 0이게 보이기 위해서 뭐가 입실론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해서 뭘 만족하는?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하느냐? 자연수 n이 존재한다. 뭐에 의해서? 그렇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 무엇이 존재해서? 자연수 라지 n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나요, 선생님들? 라지 n이 그렇죠. 입실론분의 x-1로 존재하여 바로 이 함의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거죠. 이 함의 관계를 만족하는 결론이 무엇이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hn이 0으로 수렴을 한다. 따라서 x가 1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분의 1승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h n이와 마찬가지의 극한값을 갖는데 hn은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1로 수렴을 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분의 1승이 어디로 갔냐가 궁금한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그렇다면 선생님들 얘는 뭐예요? 얘요. x분의 1이 뭔데? x분의 1은 x가 1보다 작기 때문에 x분의 1은 1보다 크잖아요. x분의 1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극한이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증명하셨죠?
따라서 얘는 1이 된다. 왜? x분의 1이 1보다 크다. 그렇다면 주어진 어떤 값에 대한 n분의 1승이 극한이 1로 간다. 보였으니까요. 따라서 선생님들 간단하게 1번과 2번과 3번에 의해서 리미트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는 x의 n분의 1승 또한 1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증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루트 테스트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급수를 비교하지 않고 이것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다.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지수함수와 다항함수로 이루어진 경우를 우리는 루트 테스트를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의 일반항을 바로 극한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극한을 구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2의 n승이 n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n의 n분의 3승분의 1이 되겠고요. 방금 이야기를 했다시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게 누구? n의 n분의 1승분의 1의 3승이 되고 얘 어디로 가니까 선생님들? 1로 가니까 얘는 궁극적으로 2로 간다. 아하, 극한이 1보다 크다. 주어진 급수 무엇에 의해서? 루트 테스트에 의해서 주어진 급수는 무엇하다?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간단하죠 선생님들? 괜찮나요? 한번 요 예시를 풀어볼까요, 선생님들? 물론 활동지에도 있지만 요 예시를 한번 풀어보도록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n승 제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되냐? 얘도 아까 뭔가 지수함수 형태에 있을 때는 루트 테스트가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일반항의 제곱근을 한번 씌워서 뭘로 보내보겠다?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버리겠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승 곱하니까 그렇죠. 2n승분의 1이 돼요, 선생님들. 해서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수렴을 한다. 선생님 0이면 어떻게 하네요? 1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은 0 포함합니다. 해서 무엇에 의해서? 루트 테스트에 의해서 주어진 급수가 무엇하다? 네, 컨버스 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들 제가 아까 잘못 이야기를 했네요. 자, 1보다 크기 때문에 무엇하다? 다이버전스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틀린 부분 여러분 잘 찾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루트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일반항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서는 주어진 급수가 수렴을 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을 하겠다.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일반항의 무언가의 극한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수렴이고요. 1보다 크면 발산이고요. 1이면 판정할 수 없다. 결론은 같네요. 앞서는 제곱근을 가지고 왔다면 이번에는 b를 가지고 와요. 즉 n번째 항의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근접해 있는 두 항 사이의 b를 가지고서는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증명을 통해서 우리 정당성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증명을 해보면은요. 주어진 조건이 뭐예요? r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주어진 급수가 즉 an분의 a의 n 플러스 1이 r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오고 싶냐면 R1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무엇을 만족하냐면 R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R1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지 n이 존재해서 유한계를 제외하고는 an 플러스 1과 an 사이에 무엇하다? R1보다는 작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즉 라지 n 플러스 1번부터, 라지 n부터 혹은 라지 n 플러스 1번부터는 무엇하다? 얘가 만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쓰면 무엇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지 n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분모에 있는 거 넘겨줬어요, 선생님들. 양항급수기 때문에 0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세요. 자, 마찬가지로 n 플러스 2번째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과 이 관계가 될 거예요. 그런데 n 플러스 1번째 항은 요것 때문에 r1 제곱의 a의 n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규칙에 의하면 A의 n 플러스 K번째 항은 따따따 맞아요. R1의 K승의 A의 n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비교가 되겠네요. 계속 나가지니까요. 즉 무슨 소리냐면 일반적인 항이 요거의 계승으로 비교가 된다. 무엇하다? since R1이 1보다는 작지만 0보다는 클 거예요. 그리고요, 주어진 급수 얘는요. 어때요, 선생님들? 컨버스 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등비 급수 때문에. 그럼 무슨 방법을 이용해서 comparison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이고 싶은 AN이 무엇하다? 컨버스 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괜찮죠, 선생님들? 자, 얘 거를 그대로 비슷하게 다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얘를 좀 줄여볼까요? 칸이 좁아서. 자, 두 번째 걸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번에는 R이 1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R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항, 이웃하는 일반항의 B의 극한값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을 추수하고 싶냐면은 우리 레파토리에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서 옆에 거로 놨어요. R1을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R보다는 작지만 1보다는 큰 R1을 가지고 오겠다. 즉 얘가 이렇게 되는 놈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1보다는 커요. 따라서 이때는 유한계의 항을 제외하고는 무엇하다? 주어진 B가 R1보다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랑 비슷하게 보면 n번째부터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요, 선생님들. 그렇죠? n 플러스 2 또한 R1의 A의 n 플러스 1인데 이놈 때문에 R1 제곱의 A의 라지 n이 된다. 같은 레파토리를 쭉 나가면은 A의 n 플러스 K번째는 R1 K승의 A의 n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뭐 때문에요, 선생님들? 이번에는 R1이 뭐기 때문에 1보다 크기 때문에 요 작은 항들로 이루어진 급수가 무엇하다라는 걸 보일 수 있어요? 다이버전스 하다라는 걸 보일 수 있는 거예요. K 다이버전스 하다라는 걸 보일 수 있다 해서 무슨 테스트에 의해서 컴패리슨 테스트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수열은 무엇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네,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번의 증명이었어요. 그럼 3번은요? 3번은 앞서 한 것처럼 무엇을 보이면 돼요, 선생님들? 예시를 보이면 돼요. 같은 예시가 되겠네요. n분의 1은 다이버스해요. 그쵸? 피판정법에 의해서. 근데 얘의 항들의 비교를 하면 n 플러스 1분의 n이 1로 수렴하는 걸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컨버스 하지만 얘의 일반 항들의 비교분 이렇게 되겠네요. 선생님들 역수 제가 일부러 한 번 더 안 썼어요. 이렇게 1로. 즉, 둘 다 1로 수렴하지만 어느 놈은 컨버스하고 어느 놈은 다이버전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판정할 수 없다. 다른 방법 가지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예시를 통해서 레이쇼 테스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일반항에 의해서 선생님들 일반항, 양항일 경우에만이에요. 선생님 양항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양항 아닌 급수도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니까. n분의 a의 n 플러스 1이에요. 이것 또한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오는 놈이 분자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an은 뭔데요, 선생님들? a n 플러스 1부터 할까요? 3의 n 플러스 1승분의 n 플러스 1이고요. a의 n은 역수니까 n분의 3의 n승이 되겠네요. 선생님들 얘 같은 속도로 나가고 얘 같은 속도에서 3배만큼 가니까 3분의 1이 돼서 1보다는 작다 해서 무엇이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레이쇼 테스트에서 주어진 급수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들. 우리 예시 다른 거 하나 가지고 와볼까요? 요거 가지고 와볼게요. 시그마 m 팩토리얼 분의 n의 n승 한번 선생님들 보여보도록 하세요.
자, 얘를 레이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의 n 플러스 1을 가지고 올 거고,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썼을 뿐이에요. 그러면 a n번째를 가지고 오면 n 플러스 1 팩분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승이고요. an의 역수니까요. n의 n승분의 n 팩이 되겠네요. 그쵸? 선생님도 이거 한번 나열해서 써볼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 있는 놈은 n 플러스 1 의 n팩의 n의 n승이고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의 n승의 n팩이 되겠네요. 뭐뭐 없어져요? n팩 없어지고 n 플러스 없어져서 정리해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승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묶어줄게요.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 된다. 어라, 이것도 많이 봤네요. 자연수 2의 정의가 되었죠. 뭐보다 커요? 1보다 크다. 그래서 뭐에 의해서 레이쇼 테스트에 의해서 주어진 급수는 무엇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선생님들?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각각의 경우를 구할 때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각종 급수들이 모여있을 때 여러분이 이 아이를 무엇을 통해서 급수의 판정을 논할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그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표를 통해서 다시 리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